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예, 차분하지만 정확한 시황,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갑자기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블루워크가 뭔지 왜 갑자기 궁금해지죠? 푸른 참나무, 예. 영화 속 반지의 제왕, 뭡니까 블루워크는? 이제 파란색은 좀 냉정함이고요. 아, 네. 참나무는 좀 따뜻함.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자들 좀 따뜻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의도입니다. 매우 잘 어울리는 이동훈 대표님께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 해석인데요. 예,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예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주제는요. 얘기를 좀 압축해야 되니까요. 주가의 반전이 시작되면 자동차주가 달릴 수 있다. 네. 일단 시장 전망부터요. 제법 그래도 바닥 반등이 좀 왔고요. 2,300 저지하고 2,400을 탈환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좀 횡보 옆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사실 급락만 사실 안 해줘도 지금 워낙 쫄려 있어가지고요. 지금 시장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여러 차례 나왔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 그 이전 고점을 돌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6월의 고점이 2,42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그 선을 좀 돌파해야지만 좀 추세에 대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당장 일단 좀 걱정했던 거는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몇 가지 요인들 있죠. 우선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러시아 가스관 공급권 지금 과연 터빈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제대로 공급을 할까? 러시아가 핑계대고 공급하지 않으면 유럽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치명타를 주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유럽 증시가 20% 빠질 거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안도감도 좀 있고 이건 뭐 달러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 전면적인 봉쇄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이제 중국 소비 플러스 공급망 문제 다 물리는 거였는데 이런 상황도 이제 투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비가 위축됐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졌거나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도감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통계 하나,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미국 증시가 2분기 동안 20% 이상 급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4분기 이후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통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분기에는 평균 8.5% 올라가고 6개월 후에는 평균 21% 올라가고 1년 후에는 31% 올라가고 이게 이제 LPL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통계인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의 어떤 낙폭을 보인 상태에서 우려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이쯤에서는 좀 반등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이 좀 진정되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우려가 완화된 거지 호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420포인트 부근에서는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한 근본적인 어떤 호재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재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야지 이게 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공급망, 가격 원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값, 중국 봉쇄했었죠. 근데 나름 기업들 실적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는 반가운 얘기인데 이게 국내 기업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미국 기업들 중심 지금 얘기 아닌가요, 주간에?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실적하고 사실 환경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달러 강세, 우리는 워낙 약세 이런 어떤 환경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수출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일정 부분 숫자로 원화로 표기가 됐을 때는 실적 우려를 좀 일부 상쇄시켜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저 정도 실적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했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나오는 수치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공포감은 좀 덜어진 것 같고 오늘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가 지난 4월 20일 사실 어닝 시즌에 공포감을 열었던 게 넷플릭스였거든요. 그렇죠. 1분기 근데 지금 오늘 반대로 넷플릭스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시장이 또 자신감을 이만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공포감이 덜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적어도 중립 정도는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금리 얘기는 역시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우리 한미 금리, 우리도 급하게 금리를 올린 상황이지만 미국이 워낙 빠르게 올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금리를 50bp 올렸는데도 환율은 여전히 약세고요. 네, 관련해서 한미 통합
스와프는 기대했는데 뭐 협력 정도에서 지금 이제 워딩이 오가고 끝났거든요. 금리 환율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금리 역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0.75 정도 올린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동률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0.5가 그 다음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0.25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4분기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역전되고 격차가 벌어질 텐데, 다만 이제 0.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내년도는 오히려 좀 인하하지 않을까? 또는 동결하지 않을까? 이 확률이 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만 진행이 된다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0.5%포인트 정도 전후라면 금리 역전에 따른 어떤 부작용, 그리고 격차가 벌어졌을 때 공포감이 커지는 거지, 그 상태에서 고정이 된다면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차 역전에 대한 어떤 부담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이거보다 좀 걱정되는 게 사실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서 이제 쉽게 이제 내려가지 않는, 물론 이제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이제 달러 강세긴 합니다만은, 이제 국제유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원유 구매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무역수지 적자 되면 또 환율을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이제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좀 움직이게 된다라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뭐 금리차라든가 이런 우려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게 국제유가 좀 추이를 볼 때 월별로 이제 피크점, 가장 높았던 시점하고 월별 이게 상승률을 보면, 그 작년도하고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피크 대 피크가 66%가 올랐었거든요. 국제유가가. 근데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피크 대 피크 비교를 해보면 44%. 물론 많이 올라간 건데 6월에 비하면 상승폭이 20% 정도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휘발유 가격도 오늘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도 좀 있었고, 이제 연말까지 갤런당 4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유가가 좀 진정이 되면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수입하는 원유 구매 비용이 떨어지게 되고, 구매 비용 떨어지게 되면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차이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자금 유출, 달러 급등, 이걸 걱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우려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다라고 봐서 금리 차보다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 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안 떨어져서 걱정인데 환율을 또 유가에 상당 부분 연동돼 있다. 예, 유가가 어쨌든 좀 떨어져줘야 되는군요. 앞서 이제 여러 부담스러운 정황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나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 부분 좀 더 들어가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방했었고, 테슬라가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요. 현대차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표주들 실적 체크 및 전망해 주십시오. 현대차는 매출 한 33조 원의 영업이익 2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우세한 편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매출은 예상치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갔고, 이익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런 어떤 주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하면 생각났던 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감원,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중국에서 가동 중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많이 컸었는데,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성장 산업, 자동차, 미래 산업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기대치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도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저녁에 외신 보니까 이제 볼보 CEO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됐다. 뭐 거의 이제 해소가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이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 차질 빚는 단계는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의 주가나 실적을 어떤 상상하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공급이 제때 될 거냐, 생산 차질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애널리스트들도 전망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덜어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적에 대한 어떤 변수가 줄어들었고, 또 어제 이제 볼보 CEO가 하는 말이 그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거보다는 이제부터는 공급 부족이 해소가 돼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대표니까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인데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될 쯤 됐더니만 경기가 안 좋아서 차 살 수 있을까? 소비 위축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럼 자동차주는 사실 기대감으로 좀 오르다가 주춤, 그리고 사실 부품주 같은 경우는 가벼운 종목들은 꽤 오르기도 했어요. 예. 자동차 국내 완성차나 부품주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2차 전지 얘기는 답변 끝나시면 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주는 되게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 장세 봤을 때 금융위기급의 증시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지수보다 늘 압도적으로 올라간 게 자동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IT 버블 때,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볼 때는 적게 올랐을 때가 300%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을 때는 600%. 그다음에 기아차는 뭐 10배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자동차가 특이하게도 그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산업이 바뀌거나 구조조정 이슈가 항상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당연히 그랬고,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전부 파산보호 들어간다든가,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의 매출이 확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뭐 매형기관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지금 핵심은 시황이 바뀌느냐, 시황만 바뀐다라면 또 급락 이후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잠재되어 있던 이런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조선산업이 일감이 많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지만 자동차도 지금 주문은 뭐 좀 그랜저 같은 경우 지금 3만 대 주문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보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선호도를 좀 따지다는.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온 게 있는데, 뭐 제가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네. SL 같은 경우는 주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52주,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를 얼마 전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중반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높아서 부품주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빅3에서는 이제 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 현대,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뜨거운 감자 2차 전지. 예,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변동성도 있고 그런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국내 2차 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어저께 뭐 한 트레이더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많은 고액 자산 굴리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주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숫자는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빠지나 봤더니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의 몇 배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성과를 낼 거냐,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기관이 팔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쪽에는 이걸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이걸 또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기대했던 투자들이 또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산업 자체가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투자만 하면 성과가 난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성과 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본다라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낙폭이 크다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보면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섹터가 순매수 상위 안에 적어도 5개가 계속 포진하는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제 논란 있는 종목들 빼고 이제 중형주급 정도 되는 종목에서 숫자 잘 나오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바뀌는 종목들 좀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구분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소재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 매출 확약을 받고 투자 규모를 캐파라 그러죠. 엄청 늘려서 공격적인 지금 설비 투자를 예고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방단에서 투자를 재검토하고 이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변동성이 있고 그나마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는요.
전략 전체적인 시장 전략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하단은 잡아주면서 옆으로 가는 국면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최근에 성장주들도 꽤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도 좀 올라옵니다. 포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유럽의 그 가치주 펀드에서 이런 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치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인피니언을 사기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후 20년 동안에 이런 성장주로 분류가 되던 종목이 가치주 반열로 올라온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하고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이제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성장주로 꼽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연속적으로 강세 보이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숫자는 잘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숫자라는 건 이제 실적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숫자로 잘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이거는 지금 가치주로 지금 평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장세라서 또 실제로 그런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들, 연기금, 뭐 투신권 쪽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누적돼 있는 종목군들, 앞서 제가 3개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업종 내도 좀 다르니까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시각. 오늘 시황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